몰라. 그럼 보통 다 시작하겠지. 시작할 때. 근데 말이가 진짜 챙겨보기 힘든데 너네 입장에서는 모든 경기가 새벽 학 경기가 우리가 깨 있는 시간에 하는 경기가 거의 없어. 그냥 걔네는 우리가 깨 있는 시간에 게임하면 스페인이 더운 지역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영국은 이제 우리가 깨 있는 시간에 많이 하잖아. 근데 걔네는 별로 안 더운 나라니까 스페인은 더운 나라. 좀 힘들지. 그래서 맨날 시작이야. 자, 봅시다. 211페이지 의 발음 4개. 요거 중학생 때 아마 했을 텐데 의 발음 일단 첫 번째 첫 음절에 의는 의 로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거 4개 외우는 거 로만 로도 이렇게 하면 되거든. 로만 발음한다는 건 뭐야? 한 개 발음 말고 다른 거 허용 안 한다는 거야. 로도 발음은 뭐냐면 한 개도 허용하고 한 개의 원래 발음이 있고 그 다른 발음도 허용한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로만 2개, 로도 2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음절의 의는 의 로만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 로도 발음합니다. 그 말은 의도 발음하고 이로도 발음된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조사 의 관형격 조사죠. 에 로도 발음합니다. 그 말은 의도 되고 에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는 요거야 의. 그냥 모음 이중모음 의는 뭘로 발음? 이 로만 발음합니다. 그래서 희망 이러면 무조건 희망 이렇게 발음해야 돼. 흐이망이라고 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의 발음 4개죠.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밑에 적혀있는 것보다.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모음 사각도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거야. 지금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전설 후설이거든. 근데 지금 전설이 서로 이제 발음나는 위치가 다르죠. 후설도 다르고. 그래서 얘를 나중에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면 나중에 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리 길이 214페이지. 자, 우리 장음 같은 경우에 긴 소리는 일반적으로 첫째 음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래 길게 나던 소리도요.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지면서 둘째 음절 이하에 오게 되면 그때는 짧은 소리로 바뀝니다. 원래는 눈인데 한방눈 하면은 그냥 짧게 눈 발음이야. 그 다음에 용언에 단음절 어간에 아어나 아라어라 아따 어따가 붙으면 이런 식으로 축약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모축약, 고아가 과가 되는 경우. 이럴 때 어떻게 된다? 장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와는 그냥 생 예외고요. 생 예외. 그 다음에 나머지 저처는 이유가 있죠. 지어가 저가 되는데 사실 저 발음은 뭐야? 저 발음이 됩니다. 혹시 기억나요? 용언의 활용에서 저처는 저처로 발음된다는 거. 그래서 표기는 저로 하지만 결국 발음은 저가 되다 보니까 굳이 장음으로 발음할 필요가 없는다. 자, 다음 넘어가세요. 216페이지 국어의 음절. 자, 우리말의 음절 구성 방식은 어떻게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죠.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모음은 혼자서 발음이 가능한데 자음은 혼자서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구성이 4개로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이 있지. 아, 야, 어, 요, 우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있는 거 있죠. 자음 플러스 모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음 플러스 자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 자, 그 다음에 여기 음절 구성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자음 이음은 초성 자리에 올 수 없다. 이게 이제 자음 이음은 초성에서 소리가 안 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절의 끝소리는 이렇게 7개만 음절의 끝소리가 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초성 자리에 자음이 오는 경우 이중모름 의가 올 수 없다. 아까 얘기했지. 네 번째에서 얘 뭐로만 발음한다? 이
저로만 발음한다고. 이게 지금 음절 구성 제약은 소리 기준이야. 자, 경국의 자음 지읒 지읒 치읒 뒤에 야요 요요 예예가 올 수 없다. 그래서 영원의 활용몽에서 저는 뭘로 발음된다? 저로 발음된다. 저쩌처는 저쩌처는 저쩌처로 발음된다. 이게 원리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읒이 경국이음이거든. 그런데 여가 되면은 얘가 뭐냐면 반봉 이 플러스 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이가요 고모음이라서 구별이 안 돼. 지읒이 발음되는데 혓바닥이 위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래서 애초에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저로 발음하나 저로 발음하나 이게 다른 예를 들어서 벼랑 버 봐봐. 차이가 확실하죠. 벼랑 버는. 왜냐면 입술 소리에다가 여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얘는 경국의음이라서 혀가 애초에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저랑 저를 발음하다 보니까 단모음 이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다른 자음만큼 확실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발음할 때 저는 따로 발음을 내두지 않는 거야. 그냥 저랑 똑같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저처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 자, 이러면 이제 226페이지 음운의 변동으로 넘어갑시다. 아,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둬. 이게 가끔씩 이제 지문형 문제로 나오는데 음절 구성 제약에 의한, 그러니까 음절 구성 제약에 의한 변동이 있잖아. 그 중에서 규칙 변동이 뭐야? 요거 음절 끝소리 규칙.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음절 구성 제약에 의해서 생기는 변동인 거죠.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서 다시 보기. 227 보면 되겠네. 음대 변동 교체. 음절 끝소리 규칙. 우리가 이렇게 7개 발음한다. 그쵸? 자, 가느다란 물방울. 그 중에서 기역, 디귿, 비읍. 얘는 3개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파열음 일사소리. 평파열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실제로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변동되는 애들은 뭐밖에 없어? 얘네들밖에 없어. 그렇지? 나머지 니은, 리을, 미음, 이음, 울림소리는 변동 안 되잖아. 그래서 평파열음이 아닌 애들이 평파열음이 된다고 해서 평파열음화라고도 하지. 근데 사실은 얘네 둘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요 7개 다 포함이야. 평파열음화는 몇 개만 포함이야. 얘네 3개만이야. 그래서 더 넓은 범위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좀 더 넓지. 그래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이제 음운의 변동에서 사실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지. 왜냐하면 실제로 변동은 평파열음에서만 일어나니까. 자, 그 다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자음군 단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음절의 끝소리는 콧받침이죠. 자음군 단수나는 격받침.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음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있는 받침에 콧받침 또는 격받침이 오는 경우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연음이 될 때 또는 영향을 줄 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눠보자면 일단 첫 번째 요 받침 이후에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 두 번째는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이제 형태소가 올 때. 자, 다음 세 번째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네 번째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요. 실제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자음군 단수나가 적용되는 거 뭐밖에 없어? 1, 2, 3번 경우밖에 없죠. 1, 2, 3번만
변동이 일어납니다. 4번은 변동이 안 일어나죠. 이제 대표적으로 예시가 뭐 있어? 옷 플러스 형식 형태소 2, 옷이 얘는 옷 안 이러면 옷안, 얘는 옷도 이러면 옷도, 얘는 옷 이러면 옷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변동 다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4번만 안 일어나죠. 이게 격파침도 똑같죠. 닭도, 닭 앞에 달기 이런 식으로. 자, 다음 넘어갈게요. 비음화 봅시다. 자, 비음화의 크게 예시. 요거 유형,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파열음 여사소리죠. 음절 끝소리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니은 미음이 붙는 경우, 달라붙는 경우 각각 기역 디귿 비읍이 뭘로 변합니까? 기역은 이음, 디귿은 니은,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는 건 고정인데 왜 고정입니까? 서로 뭐가 똑같아서? 조음,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기역이랑 이음은 둘 다 연구비음, 디귿이랑 니은은 잇몸소리, 비읍이랑 니음은 입술소리. 자, 다음 넘어가세요. 리을의 비음화. 그래서 얘는 별 설명할 게 없는 게 얘 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실 문법 배우다 보면은 문법에 예외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외 없는 것들 있잖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대표적으로 조건이랑 예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만 갖춰지면 다 일어나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환경만 갖춰지면 무조건 일어나는 애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처음 보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규칙들을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좋지. 무조건 일어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거 비음화, 기역 디귿 비읍 비음화 무조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된소리 되기 1번 규칙 있죠.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된소리 일어나는 거. 이것도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일어나요. 환경만 갖춰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 무조건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문법 규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어떤 문법 규칙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서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떨 때는 일어나고 어떨 때는 안 일어난다. 필수적의 반대말이 뭔데? 수의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수의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리을에 비음하는 수의적 현상이야. 어떨 때 일어나냐면 환경 자체는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럼 영향을 뭘로 받는 거냐면 앞에 음절에 있는 받침 소리 미음에서 리을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발음이 노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삼나, 감노, 중노, 중역 이런 거 수의적인 현상이야. 그런데 대부분 어떨 때 일어나냐면 대부분 한자어나 외래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줄임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것들 있죠. 이런 말들에서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밑에 보면 이제 뭐 한라인 이런 거, 한라인. 자, 이 리을의 비음화가 애매한 상황일 때는 어떨 때가 가장 애매합니까? 음절 두 개가 있는데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야, 뒷말의 초성이 리을이야. 이럴 때 이제 애매해지죠.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첫 번째는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90% 이상. 유음화가 기본이야. 니은, 리을이 연달아 올 때. 근데 뭐도 일어날 수 있어? 리을의 비음화도 일어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그래서 환경은 그러면 주로 뭐냐? 유음화는요 언제 일어나냐면 형태소 내부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주로야, 주로. 요거는요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또 주로예요, 주로. 그래서 형태소 내부라고 하면은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권력 이러면
권력 이렇게 발음되죠. 형태수의 경계는 생, 산, 양, 생, 산, 양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산과 양 이렇게 이제 나뉠 수 있다. 형태수로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권력은 권력인데 공권력은 어떻게 돼요? 권력 발음은 공권력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얘는 형태소 되고 얘는 형태소 경계라는 건데 너 어떻게 하는데? 몰라. 아니 잘 몰라. 그래서 뭐 해야 되게? 리을의 형태소, 리을의 비유만 내가 옛날에 어떻게 하라고 해서 작년에 얘는 그냥 다 치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도 알려준 예시 이외에는 잘 안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리을의 비유만은 별로 안 일어나. 알겠죠? 근데 얘를 설명할 수 있는 맞춤법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사실 요거는 아니고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건데 두음법칙이 아마 얘는 력인데 얘가 첫 글자 단어의 첫머리로는 어떻게 돼요? 력이 되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합성이나 파생될 때는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음법칙 적용돼. 생각해봐. 해외라는 말이 있어요. 여행인데 여행의 여자가 사실은 여자입니다. 그러면 해외여행은 지금 이거 두음법칙 적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두음법칙 적용해서 지금 해외여행이 되는 거잖아. 두음법칙 적용 안 하지. 왜 안 하는데? 이런 애들이 뭐냐면 적으세요. 적사처럼 쓰이는 한자. 정해진 건 없어. 적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라고 해서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적사처럼, 그게 이건 느낌이야, 느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것도 생산된 양을 말하는 거고 공권력도 공적인 어떤 이 권리의 힘을 말하는 거거든. 공적인 힘. 그래서 얘가 마치 원래 한자어는 적사야. 한자어가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한자. 실질이지. 왜? 글자 하나마다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는가? 적사가 아니고 처럼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적사는 아니지만 실질 형태소처럼 쓰이지만 실제로 실질 형태소라고 봐야 되지만 형태적으로 단어가 만들어진 형태를 봤을 때 양은 양인데 생산된 양을 말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접사처럼 쓰이는 이런 한자어들은 접사처럼 쓰인다고 했으니까 형태소가 구분되지. 접미사처럼 쓰이니까. 그래서 형태소가 이렇게 구분될 때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두음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그 설명 조항에서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야. 자, 다음 넘어갈게요. 융화. 요거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리을이랑 니은이 만나면 리을이 되는 거. 어떤 상황이든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웬만하면 대부분 다 일어난다고 그러죠. 유마는 원래 다 일어나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말의 받침이 니은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리을일 때 예외적으로 안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그게 지금 아까 여기서 말했던 유마의 예외인 거지. 의견난, 생산양 이런 거. 여기 적혀있네. 이런 애들. 접사처럼 붙은 말. 유마 때문에 원래 얘네 둘은 붙어있으면 연결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마가 원칙이야. 근데 리을의 비유마도 일어날 때가 있지. 끝. 자, 그 다음에 얘네 이제 순행인데 순행 역행 있죠. 순행은 방향 이렇게 되는 거 화살표. 역행은 화살표 이렇게 되는 거. 달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리을이 뒤에 있는 니은한테 영향 주니까 요거는 뒤에 있는 리을이 앞에 있는 니은한테 영향 주니까 방향대로 순행 역행. 자, 다음 넘어갈게요. 구개음화. 끝소리 디귿티읕이 이나 반목 이 앞에서. 그런데 얘가 무슨 형태소여야 돼? 형식 형태소여야 되죠. 구개음인 지읒이나 티읕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 디귿 플러스 히일 때 티가 되고 나서 치가 되는 거. 중간에 뭐가 한번 일어나요? 축약이 일어나죠. 서술형 같은 거 쓰라고 하면 여기서 실수 많이 하지. 깜빡하고 빼먹는 거. 이거 보면서 몇 번만 공부하면 헷갈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죠? 근데 이제 요게 있죠.
얘 발음 두 개죠. 밭 하고 나서 이랑인데 얘가 조사인 경우가 있어. 그럼 형식 형태소지. 발음 어떻게 돼야 돼? 밭이랑이 돼야 되죠. 근데 밭 하고 나서 이랑이야. 근데 얘가 명사야. 명사는 무슨 형태소야? 무조건 실질이야. 명사가 형식 형태소인 경우는 없어.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얘가 얘랑 합성어가 됐거든. 그래서 합성어 사이에서 뭐가 첨가됩니까? 니은이 첨가되죠. 그래서 반이랑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일어나요? 니은 첨가랑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동은 총 3번이 일어나는 거지. 음절 끝소리 규칙까지 하면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니은 첨가, 비음화 이 순서대로 일어나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된소리 대비. 이거 이제 다시 외워야겠지. 1번, 2번, 3번, 4번.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중요한 건 얘 안 변한다고 했죠. 기역, 디귿, 비읍, 음절 끝소리 규칙까지 자음분 단순화까지 포함해서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나오는 모든 예사 소리는 모두 된소리로 바꿉니다. 조건 예외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니은 미음인데 자음분 단순화로 인해서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것까지 다 포함이야. 그 다음에 리을 비읍, 리을 티읕까지 얘네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어미의 첫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다, 허브의 의미. 얘는 발음 어떻게 됩니까? 안다가 되는 거야. 왜? 어간 어미를 나누면 이 니은이 어간의 끝소리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어미의 첫소리잖아.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다가 있잖아. 알다. 얘 발음 어떻게 돼요? 안다가 돼요. 얘는 왜 된소리등이 안 일어나는데? 얘 구분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알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잖아. 니은이 뭔데? 선어 말음이. 얘는 어간 끝소리가 아니잖아. 니은은 어미니까. 어간 끝소리는 원래 리을인데 리을이 탈락해버렸죠. 그래서 안다. 그 다음 또 있지. 안기다. 얘도 안기다라고 안 합니다. 왜? 기가 뭐라서 피동정비사잖아. 적사라서 어간 어미의 첫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일어나죠. 자, 그래서 요거 2번 요걸 유의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관형 사용어미 으 리을 뒤에서,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뒤에서. 근데 얘네 뒤에서 된소리 일어나는 거 우리 저기 조선시대 흔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중세국어 흔적에서 찾을 수 있잖아. 중세국어에 뭐 있었어? 받침 중에 리을 뒤에 여린 히읗 있던 거 기억납니까? 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니르고자 홀베이셔도 니르고자 홀베이셔도 할 바가 있어도 할의 리을이 뭔데? 관형사용어미 리을이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여린 히읗이 뭐였습니까? 입성구구. 또 다른 말로 된소리 구호였지. 그러니까 중세국어 때도 리을 뒤에 이렇게 여린 히읗이 붙어 있으면 된소리 다음 글자 첫 소리가 된소리로 일어나는데 이 리을이랑 여린 히읗이 가장 많이 쓰인 게 뭐였냐면 관형사용어미 리을 여기 붙어 있고 또 어디에 붙어 있었게요? 리을 히읗이 한자어인데 한자어를 중국식의 표현을 하는 거 동국정문식 표기라고 하는 게 있었죠. 동국정문식 표기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단월자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있거든. 표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된소리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흔적을 좀 찾을 수 있죠. 자, 다음 이 모음 역행동화 여기까지 봅시다. 이 모음 역행동화는요 쭉 필기하세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아기, 애기, 어미, 애미, 그 다음에 고기, 괴기.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이 모음이 있잖아. 얘가 이제 여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역행동화 여기 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야. 근데 추가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이 모음이 무슨 모음이냐면 전설 모음이거든. 그래서 아 소리를 혀 앞쪽으로 당겨버리는 거야. 아는 후설 모음인데 아를 혀 앞쪽으로 당겨버리잖아. 애가 됩니다. 여기 보여? 후설 모음 아를 전설 모음 애로 당겨버리는 거야. 왜냐면 이가 전설 모음이라 가지고. 그래서 아기보다 애기가 발음하기 더 편합니다. 어미보다 애기가 발음하기 더 편하고 고기보다 괴기가 발음하기 더 편해요. 왜냐면 둘 다 전설이잖아. 얘는 뭐야? 후설 전설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얘기합니다. 전설 모음화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얘는 전부 표준 발음은 아니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나요?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표준어가 그냥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과에서 알아야 되는 건 장이, 쟁이가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쟁이라는 말이 없었어. 장이만 있었어요. 근데 쟁이라는 말이 생겼고 이제는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해? 얘네 둘의 뜻을 구별해서 쓰고 있죠. 장이는 무슨 뜻이야? 그 어떤 기술자나 직업을 얘기하는 거고 쟁이는 뭐야?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심술쟁이, 개구쟁이. 그 다음에 밑에 남비, 냄비가 있습니다. 지금은 남비라고 적혀있는 글자를 거의 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완전 초애기 때는 냄비라고 적혀있는 글자도 가끔씩, 남비라고 적혀있는 글자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표준어야? 얘가 표준어죠. 이 모음 역행동화를 인정해서 저거를 냄비를 그냥 표준어로 정했습니다. 원래는 남비에서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쓰니까 그냥 냄비를. 왜냐면 남비보다 냄비가 발음하기 더 편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낙이, 내기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낙이었거든. 뭐 뜨내기, 서울내기, 시골내기, 뭐 신출내기 이런 거 있잖아. 풍내기. 옛날엔 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기가 표준어가 됐습니다. 또 볼까? 동댕이 치다. 얘도 원래 동당이었거든. 옛날에 이런 동댕이가 됐어요. 내 동댕이 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동당이가 동댕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어로 인정된 것만 표준어가 되고요. 나머지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건 전부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몇 분이냐?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추격부터 다음 시간에 봅시다. 7월 15일. 와, 그럼 이거를 너 지금 이거 235페이지가 지금 숙제 적었어요. 꼭 풀어와야겠다. 너 다 까먹으면 큰일 난다. 적어놔. 그리고 종이도 저기 딱 저기 꽂아놓고 오늘 숙제를 준 거. 풀이했던 거 보려. 내가 숙제 안 줬나? 기다려. 이거 숙제거든. 기다려. 정리부터 정리 좀 그래. 이거 숙제거든. 아니면 집에 가서 한 번만 지문 더 읽어보든지 오늘 내가 읽었던 방식대로 읽히는지 딱 그 정도 복습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 문제 지금 이건 제일 처음부터 해서 문제 몇 개 안 되거든. 다 합쳐봐야 2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얘네 좀 풀어보세요. 하고 236 지금 오늘이고 다음 수업이 잠깐만 언제야? 22 안 오고 29 방학이고 8월 5일이거든? 이때 빠지면 안 돼. 8월 5일. 그 저는 말해 윤성이 있잖아요. 와요? 아니 연락이 없어. 있어요. 갑시다. 근데 걔가 시간 좀 안 맞아. 뒤에 30분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가설이 증명이 준서가 이긴 것과도 안 올 거라고 했거든요. 오늘? 네. 저 1등 봐. 그러니까. 2등 봤어야 돼. 왜? 정신 만 차려 봐야겠다. 이거 1학년 한번 차려 봤습니다.
고생했어. 안녕히 계세요.